세연아, 다음에 이런. 네. 민석이 빼버리고. 1토론도 아니야? 찬성 1토론 줄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별 교수 초빙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회원들끼리의 첫 만남도 있지만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토론계의 그 시작을 민사고등학교에서 했는데 민사고등학교 토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맨 처음에 정말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주필립 어머니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0차 중학부 독서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입론, 찬성팀 입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이 지금 민석이야. 제일 중요한데. 민석이 어머니께서 대신 나오세요. 웃기겠다. 저분만 기다리도록. 네, 여기를 받겠습니다. 스타 되는 거 쉽다니까. 별 역사상 이런 예는 없었는데. 내가 볼게요. 토론장 정말 뒤집고 안 넣어도 된다. 아니, 배터리가 불쌍해. 내 것도 이상해. 추구면 말이야. 원래 추구. 그 배터리 먼저. 그때 나 불탄 사진 찍어놨는데. 그거 아니야. 그럼 불탄 딴 거야. 딴 거야? 배터리 불탄. 딴 걸걸? 아니야 실제. 민석이 괜찮아? 그때 보지고 좀. 민석아? 천천히 해. 잠바 벗으래. 다급해. 누구나 벗어래.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모두 참석할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1토론자 입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1토론자 강민석입니다. 우선 저희 찬성 측 입론에 앞서 우선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사 할당제란 일정 비율 이상의 남성을 임용시험에서 채용하여 성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우선 크게 논점 3가지로 나누어서 남교사 할당제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남교사 할당제를 통해 남성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성이 있고 재능이 있는 남성 교사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논점으로 들어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점인 남성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교사 퍼센트는 80%가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았을 때 남성 교사를 만날 확률보다 여성 교사를 만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사 자신의 직업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로서 그 주변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80%가 넘는 여성 교사와
수업하게 된다면 남성 교사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에서 약간 잘못된 개념이나 또는 잘못된 지식이 주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방침 중 하나인 양성평등 교육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교사 할당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학부모들과 현재 교직에 있는 분들이 교직에 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1% 그리고 79.2%에 달하는 교직원분들과 학부모가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남교사 할당제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남교사 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법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을 채용할 때 남교사 할당제가 아닌 여성을 일부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인데 임용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용의 경우에는 80%가 넘는 인원이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이 더 많은 임용의 경우는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여 남성을 더 많이 뽑아 성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헌법 제2장 11조인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교사 할당제를 꼭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교사 할당제를 통해 남교사 할당제를 통해 재능 있는 남자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교사 할당제를 통해 현재 남자 교사를 교원대학교에서 남성을 30% 이상 뽑는 제도를 실시할 만큼 남성들의 교원대학교 진학률이나 또는 임용시험 지원율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이 직업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져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남교사 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이 직업에 대한 메리트를 더 높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교원대학교에 진학을 하여 더 많은 재능 있는 남자 선생님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근거들을 통해 저희 찬성 측은 남교사 할당제를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교사 채용 할당제에 대해서 반대 측의 일토론자 김서연입니다. 저희 팀은 세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역차별 문제고, 두 번째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이고, 세 번째는 교직에 몰리는 이유를 찾는 것이 할당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차별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능력 우선시입니다. 아무리 남자 교사가 필요하더라 하더라도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보다 혹시 더 안 뛰어날 수도 있는데, 할당제 때문에 여자 교사를 이제 떨어뜨려야 된다면 그거는 능력 우선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역차별의 또 다른 이유는 이중혜택 문제인데, 이미 교대에서는 25%부터 40%를 남자 교사로 채용하자고 남사 교사를 뽑자고 했습니다. 근데 임용교시에서도 이제 30%를 적용하게 된다면 남자들에게만 너무 큰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충북에서는 옛날에 초등학교 임용교시 때
144명씩 남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0%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전교육청에서는 옛날에 36%,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34%의 남자 채용률이 있었으므로 굳이 30%를 정해놔서 할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슈퍼우먼들을 위한 것인데, 현대 슈퍼우먼들은 이제 경제활동, 육아, 그러고 학업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학도 있고 임금도 깨주고 그리고 휴직까지 있는 그런 교사 직업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쪽에 몰리는 것은 거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이유인데, 근데 역사적으로 남자들은 원래 산업 현장에 많이 투입되었었는데, 그 남성들이 이제 메꾸기 위해서 여성들이 뒤에서 받쳐주느라 자연스럽게 교직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할당제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없고 그 역차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 이상한 것만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시간은 3분입니다. 아니. 왜 누가 서서 해. 둘 다 써서. 이제 문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서영 토론자께서 남성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여서 남는 여성이 교사로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요즘까지 관습같이 이어진 것이고. 그럼 그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해야 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게 할당제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지 할당제로 마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찬성 측은 남교사 할당제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성비 불균형 현상이 해소가 된다는 것인데, 남성 할당제는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성비 불균형은 이제 해결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는 이제 좀 더 뛰어난 교사들이 더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이거를 맞추려고 하다가 이제 인재들, 혹시 여자일 수도 있는 인재들을 놓치게 되는 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성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여성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자 한 명은 1등급을 받고 남자 한 명은 2등급을 받았는데 2등급이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대전 교육청인가요? 거기서 34%의 미안, 몇 분인지 아세요? 지금 1분 54초. 그러면 문답을 바꿔서 해야지. 근데 재능 있는 교사가 아까 뽑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성이 더 뛰어난데 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뽑으면 그러면 좀 더 재능이 없는 남성 교사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남성 교사를 더 많이 뽑게 되면 그 직업에 대한 메리트가 생겨서 훨씬 더 그 비슷한 성적의 다른 남성들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률이 더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더 재능 있는 그리고 더 적성이 맞는
남자 교사들이 가택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능성이라 하지만 현재로서는 재능 있는 남자를 안 뽑고, 아니 재능 있는 남자가 있더라도 재능 있는 여자 대신에 그냥 조금 중간이거나 아니면 재능이 보통 있는 남자 뽑는 것은 그러면 학생들한테 불이익가 아닌가요?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성비를 갖고 있는 것도 저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서 나누면 훨씬 더 좋은 업무 효율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업무 효율이 학교에서 더 좋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더 이득이 간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협의 시간 쓰겠습니까? 협의 시간 필요하신 분? 그냥 진행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찬성팀 이토론장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이토론자 김용재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 팀의 주장을 용어하게 앞서 반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론에서는 초등학교 임용 시험의 추가 합격자에 대한 부분과 또 어쨌든 임용 시험에 관련된 걸로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는 경우에는 절대 이미 합격된 여성에서 합격자 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추가로 합격을 시켜서, 따라서 시험 자체로 보자면은 여성들이 시험에 의하여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1토론자께서는 중간이나 아니면은 잘하지 못하는 남성을 뽑을 수 있다 하셨는데 절대 못하는 남성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가 합격을 시키는 남성들도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이상으로 벌어지는 사람만 뽑기 때문에 거기서 뽑는 남자 교사들의 질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대부분 대다수의 경우에는 직업에서 남성들이 여자들보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직업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여성 할당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현재 초등학교 교사직에서도 아까 저희 1토론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87% 이상이 여성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른 직업군에서도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듯이 여기서도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여 성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이토론자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찬성층 토론자께서 반대층 토론자 수필입니다. 찬성층 1토론자께서 첫 번째로 여성 선생님을 만났을 때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의 가치관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성 교사를 만나는 것과 남성 교사를 만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교사 할당제를 이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평등권이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남성에게 이미 교대에서 30% 할당제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성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 교사가 남성 교사보다 많은 것은 여성이 교사 직업에 대한 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직업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잘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에서는 잘 지급해주기 때문에 여성이 교사를 더 좋아하는 여성이 교사가 더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남성 교사가 뽑히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남성 교사뿐만 아니라 여성 교사도 남성 교사보다 점수를 더 높게 받았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그 여성 교사가 능력이 더 많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입주사의 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시간은 3분입니다. 아까 교대에서 30% 혜택을 준 다음에 또 추가 합격을 하는 게 이중 혜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무원 그 임용상 한쪽 성비가 3대 7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합격을 시켜가지고 양성평등을 이루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럼 추가 합격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요? 그리고 또 여성 교사가 질문 그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에 남성 교사도 뽑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평등권의 정확한 내용은 뭔가요? 평등권의 그 헌법 11항 이런데 그거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이유 사회적 영역에서의 그러니까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남성 활동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 성별에 따른 차별 아닌가요?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은 저는 성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성이 많이 그곳에 진출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여성들의 점수가 높은 여성들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좀 남성 교사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능력 없는 남성 교사 협의 시간 가지겠습니까? 협의 시간 1분 30초 다 쓰죠. 1분, 협의 시간 1분 갖겠습니다. 찬성팀 3토론자 요약비를 시작하겠습니다. 1토론자가 요약비를. 요약비가 누가 하죠? 제가. 네, 요약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찬성 측 요약 비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반대 측에서 남성보다 더 우월한 죄송합니다.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면 더 재능 있는 여성이 묻히고 재능 없는 남성이 더 많이 채용되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할당제의 경우 다른 제도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3대7을 무리하게 무조건 맞추고 더 못한 학생 3대7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서 성적이 잘 나온 여성들을 제외하고 남성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성들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재능 있는 여성들이 채용이 안 될 경우도 없고 또한 성비 불균형 현상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반대측 반론 시간에 주필립 토론자께서 여 선생님이 더 많은 경우에도 가치관의 확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완전한 사고를 다 할 수 없는 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만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학생들이라도 잘못된 가치관을 성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는 것이 법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할당제를 통해서 성비 불균형 현상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등권이 위배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 할당제를 시행해서 평등권이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아서 평등권이 위배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평등권이 위배되는 이유는 다른 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임용 제도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남성 할당제를 임용 시험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별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서 차별받는다라는 평등권을 침해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요약 비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3토론자 한민준입니다. 우선 비교하기에 앞서 찬성 측과 반대측의 논점 세 가지씩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논점 세 가지 중 하나였던 첫 번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재능 있는 남자 교사가 더 뽑힐 수 있다이고, 저희 반대측 세 가지 논점 중 하나인 첫 번째 역차별이다. 두 번째 균등이 불필요하다. 세 번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저희 팀이 생각하는 찬성 측과 저희 측이 맞부딪히는 논점이 찬성 측의 첫 번째 논점과 저희 측의 두 번째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불균형을 남성 할당제로 인한 성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반대 측에서는 과연 그 불균형을 꼭 해소를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측은 찬성 측에서 가치관 문제로 남성 교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가치관이 잘못 잡히더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남성 교사 할당제를 사용하더라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남성 교사를 뽑아서 여성 교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남성 교사가 더 뽑혔을 때 여성 교사나 남성 교사가 일을 해야 할 학교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뽑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문답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바로 시작. 전체 문답 시간. 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성비 불균형 현상을 꼭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성비 불균형 현상을 꼭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내 교사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80.6%의 교사들 그리고 13.9%의 학부모들이 이 남성 할당제의 시행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서 성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맞죠. 교사 일을 더 재능 있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재능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꼭 성비를 맞춰서 꼭 성비를 맞추지 않더라도 더 재능 있게 교사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교원대학교에서 30% 내외의 남성 학생을 뽑는다라고 라는 제도를 적용할 정도로 애초에 지원율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재능 있는 남성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 직업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재능 있는 남성들이 지원을 하여서 결국에는 임용 시험 때 더 재능 있는 남성들이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의 그 효과를 생각해야지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도 남성들이 뭐 혜택을 여성들이 더 혜택을 받아서 남성들이 뭐 지원을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이 그냥 자신이 원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거를 과연 할당제를 한다고 해서 남성들을 뽑는다면은 과연 진정으로 재능 있는 남성 교사가 뽑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당제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남성들이 교사에 진출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서 더 경쟁력 있는 남성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더 그런 임용고시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더 좋은 교사들이 뽑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 안 한 토론자들 중에 질문하고 싶은 토론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면 협의 시간 혹시 필요한 분 있으십니까? 네, 찬성팀 협의 시간 몇 분 사용하세요? 1분? 2분 다 사용한다. 네. 반대측도 1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반대측 토론 협의 시간 끝났습니다.
서비스 문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하며 그에 따른 논점 3가지로는 첫째, 다양한 교사진이 여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둘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적성 있는 남성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답 시간에 저희 상대 측이 굳이 그런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 측은 그에 대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그걸 원하고 있으므로 그거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해서 재반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측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하면 더 능력 있는 남성들이 교직을 희망하여서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경쟁력 있는 임용교실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상대 측의 반박은 없었으므로 저희 측의 주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측은 교사 학생 그런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경쟁력 있는 남성들이 모여서 더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대 측의 주장대로 할 경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됨으로 학생들의 가치관이 잘못 성립이 되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세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교사 할당제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대측입니다. 저희 논점 3가지를 다시 말씀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중혜택 등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능력 있는 교사가 필요할 뿐이지 남성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교사 할당제를 굳이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비 불균형을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찬성 측에서는 남성 할당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준다고 말하셨는데 그 이유가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면 남성이 교사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메리트가 생겨서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대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이 쉬운 교사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남교사 할당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교사 할당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 직업관을 올바르게 형성시키지 않고 성차별 인식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측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남교사 할당제를 반대합니다. 시간 정확하게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55분까지 예정했는데 몇 분이에요?
박사님의 지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럴까요? 얘기인데 아이들한테 문답하셔도 괜찮아요. 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죠. 여러분들 토론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이 토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잘 드러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번 지금 학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마 1학년들은 거의 민재가 1학년인가? 손 들어봐 이런. 네. 서연이가 이런 지금 그러니까 2학년 2학년 올라간 사람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서연이가 2학년 올라가고 주영이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가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지금 3학년 그렇구나. 주영이하고 민석이가 지금 고등학교에 가고 다른 사람들 서연이는 1학년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3학년으로 중학교 올라갑니다. 왜 이걸 확인을 했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토론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요 나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나이는 뭐 정말 그런 어떤 변화가 심한 개인적인 신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 이런 변화도 심하고 또 하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아주 심한 시기입니다. 정말 가장 빠른 시기죠. 본인들도 자신의 어떤 그런 변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죠. 이 중학교 2학년 얼마나 이 변화가 심하냐. 그래서 심지어 북한에서 중학교 2학년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정말 아주 변화가 심한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 토론에서 아주 두드러졌었던 점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변화에 대한 적응의 정도 이게 이제 잘 드러났어요. 사실 이 자리가 토론자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이게 이제 지역 대결이죠. 지역적인 서울과 여기 섞여 있죠. 섞여 있네요. 어쨌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학생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또 토론을 해야 되는 이런 공간적으로 상당히 좀 낯선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펼 토론의 아주 큰 특징이고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또는 동료 학생들을 대상 청중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한다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아주 아주 정말 좋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제 좋은 발전인데 좋은 장점인데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당장 토론할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내 부모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앞에서 내가 준비한 걸 그대로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두 가지 점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았어요. 점이 좀 익숙하지 않다가 점차 이제 토론이 진행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문답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풀려갔죠. 앞으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고 다른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장점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부모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집에서 또는 친구 집에서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내 의견을,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한다. 집의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긴장이 훨씬 쉽게 빨리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나의 평가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굳습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경쟁력은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자리에서 그때 여러분의 어떤 힘이, 여러분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뭐 실수해도 되고 잘못해도 되고 그리고 얼어도 되는 그런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 장점을 한번 앞으로 살려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토론 준비하면서 대단히 긴장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주제 자체 초등학교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 사실 중학생들한테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정말 애썼던 그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떨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누구도 자기가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처음 준비했었던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주 정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렇게 연습을 한다면 또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뭐 학생들한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닐 것이거든요. 불과 한 며칠, 몇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 준비한 것, 그 어려운 단어들, 이해 안 되는 그 개념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는 정말 놀라운 거죠. 아주 그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장점이고 여러분들의 힘이 됩니다. 그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막았던 것은 이 자리에 대한 부담과 자리가 주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면, 그것을 조금 편하게 풀어내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토론의 장점, 정말 토론의 장점은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는 재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경험입니다. 한 번 토론을 했는지, 두 번 토론을 했는지, 세 번 토론하는지 거기에 의해서 거기에 달라지거든요. 아마 그거는 토론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자리에서 이 쉽지 않은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뭐 대중에 보면은 토론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조금 많았던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그게 보였습니다. 네, 그런 한 번, 두 번 이렇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 장점을 먼저 좀 살려보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슬프기가 그 시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가요? 지금 앞으로
5분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충분히 되셨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좀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이 토론은 역시 이제 어떤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우하는데 그것을 뭐 결정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판정만은 아닙니다. 실제 토론에서 토론의 대상은 전체 인류거든요. 모든 사람이거든요.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그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토론자들 이 모두가 사실은 이 토론에 대한 어떤 판정자인 것이죠. 특히 토론 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토론을 객관적으로 성찰해보는, 객관적으로 반성해보는 데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과 그리고 그 토론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제3의 관점에서 되짚어봄으로써 내가 어떤 점을 잘했는지 또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건 다음번에 더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판정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그리고 토론자들의 어떤 이 토론에 대한 생각을 잠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뭐 그냥 그냥 가장 간편한 방법 이번 토론에서 찬성 측 반대 측 양 팀에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했는가 또 왜 그랬는가 왜 그쪽의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토론자들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토론이 끝나면 그 토론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객관화 시켜놓고 나는 그것을 한번 이제는 냉정한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을 반성하고 과연 나는 이 토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이 학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 잘했는지, 왜 잘했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좀 전에 돈이라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뭐지? 그러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았어. 전체적으로 다. 근데 그건 안 됐더라. 나하고 이쪽 편이 너의 생각이에요. 생각? 난 왜? 왜냐면 여러 면에서 남녀 성비가 안 맞으면 그만큼 할당되기 시작하겠잖아.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굳이 다를 이유가 사실 여기에서 이 어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어떤 그 논리적인 요소들 외에도 어떤 우리 정리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감정이나 또는 아니면은 뭐 경험이나 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이런 판단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져봄으로써 우리들의 생각과 선택을 조금 더 현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선 먼저 그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찬성 측이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반대 측부터 이제 정말 이게 토론
떠난다면 그거는 이제 나의 토론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합판을 했는데 어느 주 토론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본인이 준비했었던 그런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괜찮고 그러면서 이제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쪽이 잘했는지 왜 잘했는지 그 이야기는 빠뜨리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이 반대 측보다 약간 수치 같은 거 자료를 많이 가져오고 좀 구체적으로 말해준 것 같아서 찬성이 좀 잘하고. 주영이는 찬성 측이 더 잘했다. 자료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 근거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찬성 측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충분히 가능하죠. 좋습니다. 시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정말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뭐 부담 없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주 판단하기 어렵다. 한번 앞으로는 이런 기회, 뭐 다른 사람의 토론도 그렇고 자신의 토론도 그렇고 뭐 끝난 다음에 어느 쪽이 더 좋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죠.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빈이는 이번 토론 어떻게 보았습니까? 저도 찬성 측이 더 괜찮다고. 찬성 측이 더 잘한 거고 저는 더 좋았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발언할 때 찬성 측에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요. 찬성 측이 더 잘했다. 그것은 찬성 측의 뭐 논리라든가 또는 발언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설득력이 높았다. 더 잘 이야기를 했다. 내용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말하기 설득력은 뭐 꼭 내용과 일치하는 건 아니죠. 내용도 좋아요. 좋습니다. 민재는 저는 팀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두 팀 다 잘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둘 다 잘했다라고 끝나면 별로 얻는 게 없죠. 어떤 점을 잘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잘한 점은 발전시키고 그래서 더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면에서 반대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조금 찬성 측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반대 측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진짜로 꼭 이게 각 초등학교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토론자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이 토론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 측의 관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정해져 있었는데 토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양성평등제를 시행해야 할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런 내가 변했을 정도이니까 이거는 반대측이 토론을 잘했다고 본다. 아주 좀 정말 솔직한 그러한
생입니다. 좋습니다. 필립. 찬성측이 찬성측이 반대 반대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같은 게 있는데 정말 다시 말가 좀 더 우리 전체가 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토론 같은 걸 할 때 더 논리적으로 토론에서 찬성 측의 주장은 논리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찬성 측이 더 잘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석이. 일단 누가 더 잘했다고 연락이 주면 제가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좀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문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점 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입론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반론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반대측에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지지 않는다. 반대측 너무 잘 해주세요. 반대측이 좋습니다. 반대측이 꼈다.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대측이 첫 번째 걸 까먹었습니다. 아까 민석이가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었다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 자기가 다 말을 못했다. 그 느낌, 그 반성,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토론을 통해서 발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후회하는 감정이죠.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못했어. 이 감정, 그 감정은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 감정을 가지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민하고 한번 그걸 해보십시오. 다음번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번 토론할 때는 지금 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자꾸 반추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못했는가, 왜 못했는가, 다음번에 똑같은 자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정말 민석이를 발전시키게 되고 그게 토론의 장점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대측 또 아주 좋은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찬성 측에서 준비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은 반박을 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측이 그걸 그대로 했다. 이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았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어떤 재반박까지 반박과 재반박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고 깊게 쟁점을 잘 찾아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민석이가 이 토론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보았는지 이와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았을 때도 민석이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것, 찬성 측의 그 주장의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라고 느꼈던 것, 그것을 반대측에서 논박했던 요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토론 자체도 잘 봤어요. 그런 지금 느낌, 그런 생각,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십시오. 앞으로 정말 특히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제 앞으로 더 상급학교 가서 공부할 때 또 삶을 살아나갈 때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잘했습니다. 서현님. 반대팀 찬성팀이 압도적으로 여러 면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명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약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팀은 약간 뭐 떨림 그런 게 많았거든요. 끊기거나. 근데 여기에 비해서는 저쪽 찬성팀에서는 그 끊기는 면이 훨씬 더 없는 좀 더 매끄러운 발언이었고, 그리고 또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맨 첫 번째 입문할 때 앞에서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할까 말까 생각도 아예 안 들었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쪽을 보고 이제 해야 된다고 깨달았었습니다. 그 자료 분리도 저쪽에서 수치 그런 거를 조금 더 저희가 못 찾은 면도 여러 가지 찾고 한 것 같아서 저쪽이 여러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서연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찬성치기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토론의 유창성. 말을 잘했다. 반대 측은 떨고 그리고 그 발언의 중간에 끊김도 있고 그랬는데 찬성 측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토론의 판정에서는 그런 유창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말에서 이제 긴장하는 거, 이거는 토론의 초반부에는 아주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민성이나 서연이나 사실 찬성 반대 첫 번째 발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긴장이 되죠. 그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뭐 그런 점들을 판정자들도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더듬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야기할 걸 잊어버렸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잊어버린 이것을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여러분들은 이야기하다가 잊었을 때 그럴 때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이제 쫙 내용들을 되새기고 그러다가 다시 이야기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뭐랄까 그 침묵이 어색했습니다. 근데 토론이 그렇게 꼭 어색하거나 뭐 아니면 그런 무거운 침묵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뭐 학부모님 여러분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셔도 괜찮고,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좀 슬쩍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어떤 이야기하는 거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같은 동료들이 슬쩍 귀띔해주고 또 그리고 본인도 잊어버렸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뭐 자기가 준비한 거 이런 거 가서 보고, 그래서 다시 어떤 그 기억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도 좋습니다. 결국 이제 토론의 결과는 그것은 설득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설득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느 쪽인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 어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토론할 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유머도 좀 섞어서 청중도 좀 웃기고 한번 청중을 쫙 웃기면은 그 설득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만큼 여유 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유창성 문제는 또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경험이 길러줍니다. 서연이는 토론 이런 자리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많이 해본 몇 번 토론해봤습니다. 학원에서는 매주. 뭐 웅변하고 이제 학원에서 하는 거는 조금 또 다릅니다. 거기서 뭐 선생님이라든가 뭐 거기서 훨씬 더 편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여기서 토론한 것과 학원에서 한 것
본인이 한번 그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어느 쪽에서 더 쉽게 잘 이야기했습니까? 학원입니까 여기입니까? 학원입니다. 아마 서현이는 거기에서만 정말 이 이야기를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본인은 학원에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내가 못했는가 자책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원과 여기에서의 차이는 바로 서연이의 마음, 이 자리가 주는 어떤 부담감. 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 중압감은 여기서 몇 번 더 토론을 하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예컨대 유빈이나 주영이 같은, 민석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의 경험이 꽤 있죠. 민석이 그렇죠? 주영이도 유빈이도 한 중간 정도 그렇죠? 오히려 희연이나 서인이나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네. 실제로 드러나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한 몇 번 더 하고 나면은 지금 민석이나 아니면 주영이나 유빈이처럼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그게 토론의 장점입니다. 경험이 성장시킨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떨었다라고 떨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그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더더욱 잘못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이제 유창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료를 정확하게 했다. 뭐 중요하죠. 토론에서 자료, 근거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전달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뭐 우리 요즘 이제 먹방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자료를 할지라도 요리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오듯이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토론의 능력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길러주게 되죠. 실제로 이번 토론에서 아주 좋았던 점은 입론 부분보다도 오히려 질의응답 시간, 이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입론이나 또는 안 그러니까 본인들의 발언 시간은, 주된 발언 시간은 준비해온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밋밋했죠. 그런데 양쪽 팀의 질의응답 시간은, 질의응답은 준비된 그런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상대방의 얘기 듣는 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 주장을 펴고, 이게 토론의 힘이죠.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길러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묻고 답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검증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다시 물론 이제 그게 아직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능숙하다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능숙하진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대답했던 내용들이 핵심을 짚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잘했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질의응답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좋아졌거든요. 긴장이 풀리면서, 그리고 좀 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준비한 것과 상대방 준비한 것 서로 매치가 되면서 거기에서 물어볼 것도 생겨나고 대답할 것도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쟁점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정말 남교사 할당제를 시행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 이런 면들 때문에 이번 토론 보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그런 모습들, 정말 아주 좋은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것이 많다, 풍부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좋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토론자들 7명의 토론자들은 2명은 반대측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5명은 찬성측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토론자들의 생각이니까 토론자들은 사실 자기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걸 대놓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 우리 정서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말은 상대방이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죠. 한번 그 학부모님들과 여기 있는 다른 여러분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가장 떨리는 시간입니다. 어느 쪽이 잘했는지 또 왜 잘했는지에 대한 정말 자신의 생각 이것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막히는 거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 손들기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들을 이야기가 있다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사실 요 시간이니까 이렇게 찬성 반대 한꺼번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머리 위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반대 측이 더 잘했다라고 한다면 가슴에 동그라미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전부 몇 분입니까? 19분입니다. 전주 학부모님들과 그러니까 이 가슴에 동그라미, 머리 위에 동그라미 이 합계수가 19가 될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그런 어떤 시간의 낭비를 단축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그 19이라고 하는 총 합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 시연이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기회를 듣지 못했죠. 한번 시연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님 이제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죠. 한번 어느 쪽이 좀 더 잘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주 훌륭하게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와 그리고 결과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반대측이 잘했다. 이유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을 했기 때문이다.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런 본인을 믿고 본인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시연이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어느 쪽이 이겼는지 왜 이겼는지. 찬성측이 더 잘했다. 머리 위에 동그라미. 하트로 하셔도 됩니다. 반대측이 잘했다. 가슴에 하트. 가슴에 동그라미. 자,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점점 표시를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잠깐만 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네, 내려주십시오. 정말 팽팽합니다. 10대 9입니다. 그렇죠? 거의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죠. 네. 4분 나왔어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네, 거의 팽팽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 토론이 상당히 재미있는 토론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논제 자체가 분명했죠. 초등학교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의 쟁점은 왜 남교사 할당제를 시행해야 하느냐. 찬성 측은 이것을 설득해야 하고 반대 측은 구태여 그 남교사 할당제 그거 시행할 필요 없다. 그거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여기에서 부작용이 더 많다.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는 게 이 토론입니다. 찬성 측도 그리고 반대 측도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이 토론을 준비를 했어요. 찬성 측에서는 그 남교사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찬성 측의 토론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또 표현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은 그거는 일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성 측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이 남교사 할당제 그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사실 그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 해소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 점을 다시 명확하게 해주면은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됩니다. 찬성은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 문제라고 하는 게 토론 중과 토론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성비 불균형 문제라고 하는 게 부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그렇게 크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고 남교사 할당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재능 있고 적성에 맞는 남자 교사들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사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같은 내용이니까 실제적으로는 두 개의 이유입니다. 두 개의 이유였는데 그 중에 성비 불균형의 문제 이게 이제 핵심 쟁점으로 도로 후반부로 가면서 이게 찬반 양쪽에 의해서 떠올랐거든요. 다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반대 측도 요 쟁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는 우선 남교사 할당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 초등학교 이제 교대에서 이미 남학생들을 30% 뽑는데 또 교사 임용에서도 또 혜택을 주게 된다면 이중 혜택이다. 역차별이 있다. 그 다음에 이미 요게 이제 요 두 번째 이유는 토론 중간에 좀 흐지부지 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는 30% 이상의 남교사들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 구태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 남교사 할당제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여교사가 하게 되는 여교사가 교직을 선호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대 측의 주된 쟁점은 여교사가 교직에 가는 것은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의 구분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러니까 반대 측의 핵심 논거는 능력에 따르는 교사 임용을 해야지 남자 여자 어떤 성에 따르는 그러한 교사 임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토론의 밑바닥에는 근저에는 능력 중심의 사고 반대는 재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능력을 중시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평등 어떤 남자 여자의 어떤 사회적인 평등을 우선해야 하느냐 이 두 개의 가치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토론
진행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점점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능력 아니다. 이쪽에서는 그 남녀 성 불균형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찬성 측에서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 문제, 이 문제는 핵심적인 여기에는 그 어떤 그 근거도 있고 그리고 대안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남자 그 성비가 맞지 않는다면 초등학생들한테 가치관 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 여교사한테 받게 된다면은 그러면 잘못될 수 있다. 실제로 반대 측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논박을 했습니다. 뭐 그 문제는 실제로 능력 있는 교사라고 한다면 그런 뭐 여교사나 남교사나 차이 없이 가치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런 논박도 나왔었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찬성 측에서는 요 반대 측의 재반박에 대해서 여기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게 좀 약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그 남녀 성비의 문제 이쪽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반대 측은 반박이 있었고 찬성 측에서 그 재반박을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찬성 측이 조금 밀리게 되는 그런 면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찬성 측이 아주 강력하게 제시했었던 것이 자 여기서 그 남교사 할당제는 이거는 어떤 역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남교사 할당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남녀 비율을 딱 정해놓고 뽑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합격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남교사가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남교사를 더 뽑아서 30%의 비율을 맞추자는 거다. 그러니까 교사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이 이것이 남교사 할당제의 본래 취지이다.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역차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대안이었죠. 근데 사실 아주 강력한 것이었는데 반대 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논박하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실제로 그 남교사를 그렇게 더 많이 뽑는다면 그러면은 이 남교사들이 이거는 그 남교사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 사실 이게 이제 초반부에는 안 나왔었는데 후반부에 토론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도달을 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핵심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정원을 더 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도 찬성 측의 논박이 조금 재반박이 좀 약했어요. 찬성 측이 상당히 강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또 반대도 잘 준비를 했었는데 이 본래 쟁점에서 핵심 쟁점에 두 가지에서 찬성 측의 이야기보다는 반대 측의 논박이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정확했죠. 거기에 대한 찬성 측의 어떤 재반박이 좀 약했습니다. 논박의 측면에서 이번 토론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반대 측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찬성 반대 이 어려운 자리에서 정말 애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정말 선생님의 귀중한 지도자 정말 잘 들었습니다. 평소 제가 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르죠. 새로운 시각이죠. 그래서 되게 새로운 시각이지만 다시 한번 감사해요. 지금 점심시간 시작돼가지고 몇 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오시냐면 몇 시까지? 1시 15분. 1시 15분